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처복과 재물복은 다르다. 즉 며칠 전 공부했을 때에 재물복은 있어도 처복은 없다. 그러한 부분을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처복과 재물복은 다르다. 처복이 있어도 재물복은 없을 수 있고 재물복은 있어도 처복은 없을 수 있으며 처복과 재물복이 다 좋을 수도 있다. 며칠 전 사주에서 흑인을 따라 미국으로 간 그 여성 사주에서 용신운이라고 그래서 그 관살이 용신이라고 해서 남편 보기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과 같이 보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처복과 재물복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처복이 있다고 재물복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복과 재물복이 둘 다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는데 이것이 용신이라고 해서 처복이 있는 것이 또한 아니다. 용신이라고 해서 재물복이 또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남명 인수과다 사주의 병지약으로 구성되는 재성이 용신이라면 특히 일지재성이 제극인하여 사주 지병을 치료하는 명식이라면 그 천은 현명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내조를 잘하는 현모양체를 만나는 인연법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주의 경우 대부분 조언해야 할 사주라고 말하는데 이때 처성의 성격과 처로 인해서 발복하는 때를 아는 방법은 대운과 사주의 금묘 화실을 살펴야 한다. 이때 만약 재성과 인성에서 충이 되었다 해도 처덕이 있게 된다. 그러나 처덕은 있게 되지만 이 재물복은 문제가 또한 있다. 그리고 처덕이 있을지언정 살아가면서 신상 이변수가 나타날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처덕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성이 과다한 사주에서 재성이 자기 몸을 혹사시킨 것과 같기 때문에 처덕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부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으니 일찍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와는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부모와 독립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자식이 되기 쉬우며 처와 사별하거나 처가 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지 않겠지만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분가하지 않고 자기 본가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요. 이 필자가 오래전 사주 감명을 하면서 그런 여성을 봤는데 그 남편의 본가가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남편과 이혼을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는 버티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본가의 유산 상속을 남편이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혼을 해도 늦지 않다. 상당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성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처가 도주하거나 또는 사별하거나 문제가 있기도 한다. 또는 질병 체질이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러한 명식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인수과다를 이 재성에서 제극인으로 자기 몸을 개의치 않고 재성을 제어하다가 자기 몸에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래요. 이때 충살은 금목상전인 인신충과 묘의충, 수화상전인 좌우충과 해사충을 말하는데 목국토와 토국수 또는 화극금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화극금과 금금목의 관계와 토국수의 관계는 틀리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각자 충이 성질이 성분이 다르다. 그래서 금목상전을 했거나 수화상전을 했거나 좌오묘유 인신사의 충이 진실한 충이 되고 나머지는 극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술충과 충미충도 충은 충이지만 친구의 충들 똑같은 토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세지응이라고 하는데 친구충이다. 그래서 약간의 이 부분의 경중을 다시 살피는 그러한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 충은 금목산전과 수화상전이 진정한 충이다. 이렇게 아시고 충과 극에 의해서 육친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극충은 좌우충에 있으며 신경계 문제로 작용하고 그 다음은 인신충에 있는데 두뇌 질환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묘충은 국충은 아니지만 신경계의 치명적인 작용으로 나타나고 극히 예민한 성격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해사충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충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자학하는 현상이 된다. 그러니까 좌오묘유 인신사의 충에서도 진실한 충은 이 오화와 자수, 인목과 신금의 충이 제일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신살론 비결에서 이러한 형충회합의 정확한 그것을 풀이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이때 판단해야 할 것이 충을 나가는지 충을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토기의 충은 진술충과 충미충이 있으며 이것을 풍충이라 하지만 진술충에서는 무토가 추출해야 하기도 하고 충미충에는 기토가 추출하여 지지의 기운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기라다. 만약 무토나 기토가 없을 경우에는 토기의 기운을 순일하게 수렴해주는 기운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충과 극은 다름이 있게 되는데 극은 마땅한 제어작용이지만 충은 깨어지는 것이기에 해당 육친의 신상이변수로 나타난다. 가령 충이 수화상전의 좌우충이라면 극은 해오를 말하고 목국토나 화극금 그리고 토국수를 뜻한다. 천간은 천근끼리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한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명은 명끼리 반응하고 암은 암끼리 반응하고 양기는 양기끼리 반응하고 음기는 음기끼리 반응한다. 그러면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사주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요. 진짜 이것을 알아야 술사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충살의 뜻은 달달볶아 죽이는 것을 뜻하는데 입을 상황으로 꿰뚫어 이 충이라는 글자를 파자를 하게 되면 물수번의 가운데 중이다. 그래서 입구변에다가 상화로 뚫을 곤자로 이것을 뚫어버린다. 이것이 가운데 중이다. 이 말의 뜻은 이 중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운 침 없이 상승 신법은 윤지걸중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또 다른 뜻은 이 입이다. 이 입을 상하로 뚫을 곤자로 꿰뚫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도록 하고, 이 물수병이다. 이 물속에 처박아 버린다는 뜻이 진정한 뜻이다. 그리고 이 충의 또 다른 뜻은 달달 볶아 죽일 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 충이 그만큼 무섭다. 그냥 죽였으면 죽여버리지, 달달 볶아서 메뚜기 솥에다 놓고 달달 볶듯이 달달 볶아 죽이는 것이 충살이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이 충살이다. 어느 여기는 자신의 신사를 보지 않으며 억부로만 사주를 감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과 같다. 이 사주는 전부 다 좌우충도 충살이고 묘유충도 충살이고 전부 다 살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주의 이 형충살이 신살이다. 그런데 이 자기는 신사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참 그 사람 무지하더라. 그렇다면 충살이 모두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충중봉합이라는 것이 있으며 합중봉칭이라는 것이 있다. 가령 인목에 월지해수가 해인 육합이 되었다면 매우 흉하다. 즉 월지해수, 해월이기 때문에 인목하고 합이 되어서 이 인목을 완전히 승목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러나 사주가 조열한 사주에서 화기가 왕성한 그러한 사주였었다. 그러한 사주에서 대운에서 해수가 와가지고 인목과 합이 되면 상당히 좋아지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의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목이 있는데 월지해수, 해월이다. 이 해월의 해수가 인목과 합을 해서 승목을 만들어버려서 목생화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흉하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합이 되어 있는 것에서 충을 만나는 것을 합중봉충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날 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충을 만난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이것이 합중봉충으로 해인합을 풀어준다면 이처럼 합은 충으로 풀고 충은 합으로 풀면서 인생사에 희노애락이 발생하도록 결정지어진다. 그러니까 해인합이 되어 있는 것을 사화가 들어와서 이 합을 풀어주거나, 또는 운에서 사화 운이 와서 풀어주거나 그러면 좋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실 선도 악도 없는 것이며 이것을 선악이려라고 하는데, 우주의 대협전은 오로지 생멸작용일 뿐이지만 그러나 생멸이려이다. 즉 생멸작용이 우주 법칙이지만, 그러나 이 생멸이라는 것은 이여이다, 하나이다. 즉 삶과 죽음이 하나다. 이 생멸, 삶과 죽음이 하나다. 모든 것이 이 만사가 일여이다. 음양이 일여요, 생사가 일여요. 생멸이 이여이다. 하나일 뿐이다. 단지 둘로 갈라놨기 때문에 음양이라 하는 것이요 생멸이라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일여이다, 하나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참 지혜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과다 인수를 제어하는 재성이 희용신일지라도, 명식의 식상이 없으면 처복은 있을지라도 재물복은 허약하다. 즉 과다 인수를 제어하는 재성이 희용신일지라도 명식의 식상이 없으면 처복은 있을지라도 재물복은 허약하다. 그러므로 재물복과 처복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식상이 있었다면 처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겠죠.
그리고 재성이 충이 되었다는 것은 한 번은 재난 풍파가 발생할 것을 상징하는데, 처성의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재물 손재가 발생할 것을 뜻한다. 무관살의 신강 명식에 설계하는 식상을 용신으로 사용할 경우 육이 유력하다면 재성이 비겁으로부터 파극당하지 않으나 식상 용신이 쇠약하다면 재성이 파극당하게 된다. 이때의 관성은 귀신이므로 비겁으로 인수를 설기시켜 식상을 생한다면 형제 동료덕이 좋고, 재성에서 제극인 해준다면 처복이 좋아서 현처를 만나는 인연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인인성사라고 한다. 또한 인수를 설계하는 비겁이 있고, 식상 생제를 한다면 인인성사하는 명식으로 많이 나를 도와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 신앙사주에서 인성이 없고 식상 생제를 한다면 처복과 재물복을 겸비할 수 있으나, 만약 인성이 있다면 재물복은 있을지라도 처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식상이 있어도 인수가 식상을 파극하기 때문에 재물복은 있을지라도 처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관살태과 명식에서 인성이 통관 용신일 때 재성이 용신 인성을 극하는 관살을 생존한다면, 그 처는 어리석고 천한 행동을 많이 하는 악연관계의 처를 만나는 인연법이 성립하는데, 그 처로 인하여 실패와 고난 풍파가 발생한다. 특히 인수가 재성동주하였다면 파극작용이 더 강하여 부모가 헤어지기 쉽고 때로는 어머니 단명으로 이어지는데, 결혼 이후 어머니가 사망을 하거나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일생 자신의 집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인수가 관성동주하였다면 그 피해는 현격히 줄어들고 현모의 사랑 속에 평안함을 누린다. 이 관살이 과다한 사주일지라도 이 관살이 과다하기 때문에 재성은 이 관살의 과다한 설기로 인해서 이 재성이 허약해진다. 근데 인성은 있어도 식상이 없다면 처가 병약하기 쉽고, 산에게 고통을 당하며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많으며, 처가의 덕이 미약하고 자식의 품질 또한 좋지 못하다. 오늘 공부에서 약간은 미진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관살태과 신양 명식으로 인성이 통관 용신일 때 재성이 용신이 인성을 극하고 관살을 생조한다면, 이때는 처가 어리석고 천한 행동을 많이 하는 악연관계의 처를 만나는 인연법이 성립하는데, 그 처로 인해서 실패와 고난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 관살태과에서 신양 명식으로 재성이 관살을 생하고 인성을 극하는 이러한 상태라면 처덕이 없다. 특히 인수가 재성동주하였다면 파극작용이 더 강하여, 즉 인수가 재성동주하였다면 이 경우 이 인수가 갑을목 일간에서 인수가 예를 들어서 개미로 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간단하게 개미로 왔다면 미토가 개수를 파극작용이 더 강하여 부모가 헤어지기 쉽고 때로는 어머니 단명으로 이어지는데, 결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일생 자신의 집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인수가 관성동주하였다면 그 피해는 현격히 줄어들고 현모의 사랑 속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은 관성을 설계하는 인수를 용신을 잡았을 때 이 인수가 개미로 오지 않고 개유로 와서
관인 상생을 이루는 작용이라면 모친의 사랑 속에 이 개미로 올 때보다 그 피해는 현격히 줄어들고 현모의 사랑 속에 평안함을 누린다.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